네, 반갑습니다.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착각 시리즈를 해왔잖아요. 네,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준비한 2개가 남았는데 오늘은 그걸 약간 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 집회가 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인데 마지막에 그 광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유한국당을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요구가 경향각지에서 또 다양한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정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댓글 써주신 분 중에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 물려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또 핸드폰용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조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그 황교안 대표 선출하고 나서 막 나가죠.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권의 태극기 부대라고 할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말 중에 핵심은 크게 이제 2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반북 대결 정책, 반평화, 반민족 정책. 요게 한 줄기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반개혁, 반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주장, 이 2가지 줄기로 지금 정치권에서 태극기 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70년 동안 이 자유한국당이 걸어온 역사를 쭉 보면 자유한국당의 태생은 친일 세력들이죠. 친일파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 청산되었어야 할 이 세력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관료사회로 다시 복귀하고 미국의 선택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세력들이 이 세력들의 선조입니다. 출발점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생명의 은인이지 않겠어요? 해방 이후에 청산되었어야 할 그들의 친일 행각들, 심판받았어야 할 그들의 생명,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온전히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원상태로 복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심리는 그게 있죠. 지금에 대해서는 미국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으면 자기의 친일 행각, 친일 범죄 행각도 무마될 수 있고 자기들이 누려왔던 부와 권력, 기득권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겠죠.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굳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미국의 정책에 복종하는 것, 미국의 정책을 앞장서서 눈치껏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정치 행보였고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감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그런 심리 상태로 정치를 해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본 기조가 미국이 바라는 대로 반공, 반북, 대결 정책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빨갱이, 종북몰이 이런 것이 정치의 80~90%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다시 황교안과 나경원 체제를 구축해서 이 촛불항쟁 이후에 청산되었어야 할 이 장당들이 다시 쇠를 규합하고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또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다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유일한 칼이 냉전의 칼이다 이런 겁니다. 그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다 이런 겁니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동시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일본과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정치 가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화와 자주통일 경멸하죠. 이들은. 그래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모든 것이 자주통일, 민족 자주, 민족 자결 그리고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를 담고 있는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경멸합니다. 미국이 경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에서는 군사분야 합의서가 성실히 실행이 되면 더 이상 70년 동안 해먹어왔던 정치 행태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고 깨뜨리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고 정치활동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철저하게 미국의 그리고 일본의 정책 이해관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이들의 생존 방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공방북 대결 정책인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 정치 기술은 종북몰이, 빨갱이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종북과 빨갱이는 허상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낙인입니다. 마치 도깨비 같은 거죠. 도깨비 여러분 보셨습니까? 도깨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도깨비 종북몰이 논리랑 같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뭘까요? 이게 가장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이게 주술적인 겁니다. 자, 도깨비가 사람을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논리와 비슷하게 종북몰이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이 공포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이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해명하라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도돌이표 방식이에요. 너 종북이지? 아닌 걸 증명해봐. 이런 식 아닙니까?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술을 써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빨갱이, 그 다음에 반공, 친북 좌파에서 종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거죠. 자,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지배해온 것이 자유한국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도깨비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도깨비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허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이 반공 방북 논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전히 촛불혁명이겠죠. 우리가 박근혜를 몰아냈던 그 촛불 항쟁의 그 운동을 다시 지금 벌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2년 동안 국회를 봤지만 개혁 조치가 온전하게 실행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 적폐들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고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과반도서는 한 발짝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판문점선언도 비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국민이 나서야 된다. 지금 현 집권 세력의 태세와 철학과 이 기세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2020 총선인데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투쟁, 합법적으로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손으로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내년 총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은 자유한국당이 없는 선거,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래야 온전한 정책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만드는 선거가 2020년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적폐청산 유권자연대 같은 예전에 낙천낙선 운동했던 거와 비슷한 형태로 아주 대규모 유권자 연대를 좀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유권자들이 저는 절대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좀 벌이면 좋겠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발전한다고 그러고 하면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 뜻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서 국민 후보를 내오는 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손으로 정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유권자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내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금부터 당장 필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촛불투쟁으로 계속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투쟁을 통해서 적폐청산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모여서 우리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과 같은 광범위한 운동기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운동기구를 좀 광범위하게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4.16 연대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18 망언을 했던 국회의원의 퇴출,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5.18 시국회의도 구성되어 있고요. 각계각층이 지금 자유한국당 해체 없이는 한 발짝도 한국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곳곳에서 투쟁을 해왔죠. 작년에 유치원 3법 투쟁해왔던 우리 학부모분들, 이런 분들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보고요. 세월호 가습기 문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왔던 우리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께서 이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를 점점 더 모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18 학살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4.16 참사 진상규명,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대회, 이것이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4시에 촛불시민 연설대회가 사전대회로 열리네요. 그리고 5시에 범국민 촛불대회가 열리고요. 7시에 범국민 촛불행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부터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에 항상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발언했던 것처럼 그런 행사도 있고요. 또 각계의 정책 의사를 모으는 범국민 촛불대회 본행사가 있고 행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23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저도 나갑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인사를 하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번 주도 목요일 날 단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무 못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개꼬리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들은 적폐, 탄핵 잔당입니다. 그리고 군사독재의 잔당입니다. 그들이 요즘 광주항쟁을 모독하는 망언을 하는 것도 군사독재의 잔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들은 친일파의 후예 친일 잔당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하면 일본과 멀어질까봐 걱정합니다. 탄핵 잔당, 군사독재 잔당, 친일 잔당이 이렇게 망언을 쏟아붓게 하기 위해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촛불을 들어서 이 적폐의 잔당들을 쓸어버립시다. 3월 23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잔당들을 쓸어버리고 진정한 촛불혁명을 이룩합시다. 니들은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 니들